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웰다잉과 웰에이징에 대해서 말씀드릴 마더스병원의 김창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내가 잘 살아오고 있는가, 잘 나이 들고 있는가, 혹은 내가 이제 앞으로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어떻게 나이 들어야 되는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한때 우리가 이제 웰빙에 대한 열풍이 불었습니다. 웰빙이라고 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죠. 여기서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품격 있게 혹은 아름답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는가, 웰다잉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웰에이징이라고 해서 어떻게 늙어가는 것이 잘 늙는 것인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 어떻게 죽어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노년의 의미, 나이가 든다는 것, 늙어간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날마다 늙어가죠. 예외는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늙어가는가, 이것이겠죠. 이 잘 늙는 것도 이게 연습이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잘 늙어가는 것에 대한 성찰은 삶에 대한 성찰이기도 합니다. 이 잘 늙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삶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4분의 1 인생은 우리가 성장하는 인생이고, 나머지 4분의 3은 다 늙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산다는, 이 늙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4분의 3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아름답게 혹은 행복하게 늙어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늙어갈 것인가. 왜 쉽지 않은가 하면요, 나이 들면서 가지는 우리가 고통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이제 많이 느끼는 거지만, 예전과 같이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음은 청춘인데 몸은 이미 늙어가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지는 고통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병이 생기는 겁니다. 저도 이제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눈이 침침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신체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이 질병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점차적으로 고독해집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도 다 떠나고 결혼을 하고, 친구들도 다 각자 산다고 바쁘고, 혹은 먼저 간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점차 이제 고독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제 나이쯤 되면 대부분 이제 정년퇴직을 합니다. 정년퇴직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차 퇴직을 하고 할 일이 없어지니까 역할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 네 가지 때문에 이게 잘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정말로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네 가지를 어떻게 잘 우리가 극복을 하면 잘 나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웰에이징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첫째는 꾸준히 자기 일을 하면서 배움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을 가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일상과 꾸준한 운동, 그리고 절제된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추구하는 삶을 산다면 잘 나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씩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이제 일을 계속하고 열정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세계 역사상 최대 업적의 35%는요, 60 내지 70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3%는 70세에서 80세 사이에, 그리고 6%는 80대에 의해서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업적의 64%가
60세 이상의 노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일을 놓거나 열정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모세는 80세의 민족을 위해 새로운 출발을 했고, 괴테가 파우스트를 완성한 것은 80세가 넘어서였고, 미켈란젤로는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전의 도움을 70세에 완성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 역사적 업적은 다 이제 노년기에 있는 나이 든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생로병사의 비밀에 나온 건데요. 첫 번째 있는 어르신은 80세가 넘었는데 요가 강사를 하고 계셔요. 그 다음번에 있는 부인은 이 그림, 미술, 그림을 그리면서 강사 일을 하고 있고, 일본인 안도 큐조라는 분은요, 102세인데 바리스타예요.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서 아직도 일을 하고 있고, 파오자 싱이라는 분은요, 101세인데 마라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일을 하고 건강한 삶을, 열정을 가지고 살면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자기 역할을 하고 젊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일을 가지는 것과 우리가 열정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규칙적인 일상이나 운동,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웰에이징 하는 분들의 공통점은요, 규칙적인 본인만의 일상을 보내고 꾸준한 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요, 삶의 활력뿐 아니라 노년의 신체 능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환자들한테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근데 우리 환자들 보면 되게 아픈 사람들은 생활이 규칙적이지 않아요. 늦게 일어나고, 또 잠이 불규칙할 뿐만 아니라 식사 습관도 불규칙하고 움직이지 않으세요. 대부분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주문하는 것은요, 규칙적으로 잠을 자고 식사를 하는 것, 그리고 많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장수하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절제된 식사 습관을 가지는 겁니다. 80세가 넘은 이분은요, 매일 아침에 이렇게 조기축구, 매일은 아니라도 이렇게 조기축구를 쭉 지속적으로 40년 이상 해오시고요. 밑에 계신 할머니는 이 식사를 아주 규칙적으로 철저하게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건강을 유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이가 들면 의욕이 없어지고, 뭔가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 즐기는 것이 뭔지, 왜 사는지 이런 의미를 잘 찾기가 어렵습니다. 내 삶의 의미는 남이 찾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추구하는 삶을 살면 사는 것이 굉장히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즐겁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요즘 건강하게 사는 어른들의 특징은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의학 공부를 하시고, 어떤 분은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수학 공부를 하시고 있고, 그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에 대한 재미를 추구하고 있고, 요즘은 악기를 배우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추구하는 삶이 우리를 아주 노년을 행복하고 즐겁게 만들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지 베일런트 박사의 40년 동안 연구 결과를 보면요,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려면 첫 번째가 인간관계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인간관계의 회복은 어떤 태도에서 나오느냐, 감사하는 자세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볼 때 인간관계의 회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정신과 의사 중에 한 사람은 매일 아침에 자기가 노트에 하루에 5가지 감사한 일을 적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가 들면서 해야 될 마음가짐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아량,
너그러운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50세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80세에도 활기찬 노년을 맞이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럼 지금 내가 얼마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가가 앞으로 내 삶을 얼마나 활기차게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가, 이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은 성공적이지 못한 노년으로 이끄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빨리 벗어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는 데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발견한 것은 은퇴 후에도 이 즐겁고 창조적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 그리고 오래된 친구가 없어지더라도 젊은 새로운 친구를 사귈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것. 이 두 가지를 배우는 것이 내가 수입을 늘리는 것보다 더 즐거운 삶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은퇴 후에 즐겁고 새로운 것으로 해서 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젊은 친구들과 내가 잘 사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얼마나 육체적으로 건강하냐보다는 주관적으로 내가 건강하다고 느끼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성공적인 노년을 맞이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자기 스스로 내가 나이 들어서 나는 못해, 나는 몸이 아파, 병자야, 나는 이걸 할 수 없어, 이런 생각보다는 나는 건강해, 괜찮아, 나는 이건 할 수 있어, 이런 마음가짐이 훨씬 더 노년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셨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노년을 우리가 우아하게 보내는 비결이 뭔가? 좀 더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좀 더 여유 있고, 용서하는 마음, 넓은 아랑, 부드럽게 대하고 열정을 가지는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갖출 수 있다면 정말 노년을 정말 아름답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대개 나이가 들면 우리가 고정관념이 생겨요.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가치관, 생각들, 고집들을 버리지 못하세요. 그래서 정말 노년을 아름답게 보내고 싶은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이나 고정관념이나 이런 것들을, 고집, 아집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실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웰다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죽을 수 있을까? 웰다잉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인생을 아름답고 품위 있게 마무리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웰다잉이라고 합니다. 인생을 아름답고 품위 있게 마무리하려면 웰빙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죽을 때 돼서 내가 살아온 걸 돌아봤을 때 내가 참으로 잘 살았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잘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거 웰다잉을 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잘 살았다. 웰빙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잘 죽기 위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행복해져야 된다.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지금 현재 이런 생각을 하는 것. 두 번째, 죽어간 이들이 들려주는 얘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 내가 좀 지나서 이 죽어가는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이분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 이런 걸 가르쳐 주시거든요. 세 번째로 나쁜 소식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 있습니다. 내가 암이 걸렸는데 가족들이 나한테 알려주지 않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잘 죽을 준비를 내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소식도 내가 정확하게 알려고 하고 그걸 받아들일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준비한 마지막 말 이런 것들을 하고 살아야 된다. 내가 죽을 때 돼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하셔야 된다. 이 슬픈 일은 불행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슬픈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감정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은 불행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죽을 때 너무 고통을 받으면 안이 되잖아요. 암이나 이런 것이 생겨서. 그래서 통증을 잘 조절하는 주치를 알아두는 것도 우리가 잘 죽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내가 건강할 때 자신의 마지막과 소통을 좀 해야 된다. 자기 자신과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떻게 죽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런 얘기들을 할 필요가 있다. 자, 암 환자가 왜 죽는가? 지루해서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암에 걸렸다고 해서 죽을 날만 지루하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 나머지 여생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유언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담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유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함께할 보호자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죽는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죽을 때 그 자리에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예요. 혼자서 객사하고 싶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죽음으로써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힘들지 않게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잘 준비해 두는 것은 잘 죽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무지갯빛처럼 잘 살려면 7가지가 잘 돼야 되는데, 이제 3가지는 의식주입니다. 의식주를 넘어서 나머지 4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건강입니다. 인생을 잘 사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운동은 우리 하루 해를 짧게 만들지만 인생을 길게 한다. 그래서 자신만의 건강 프로젝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아름다움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어라. 그래서 하루 한 번은 마음의 겨울로 자신을 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라. 자신의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어라. 세 번째는 즐기는 겁니다. 죽기 전에 사람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것이 내가 왜 그렇게 즐겁게 살지 못했을까 이겁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행복한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우리가 화장실에 가면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다 간 자리도 아름답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화장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을 아름답게 잘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무지갯빛처럼 잘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 것들을 평소에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웃이 내 곁에 함께함에 감사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것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 때를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런 이 삶의 기쁨을 느끼는 것. 우리가 인생 전반부 25세까지는 성장하고 채우는 삶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인생 후반부는 우리가 비우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눔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뭔가를 나눌 때 우리 몸에 좋은 신경전달 물질들이 많이 분비돼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눌수록 훨씬 더 우리가 기뻐지고 건강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잘 죽기 위해서는 자신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고,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고독을 다루는 법을 배우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나이 들면 고독한 것이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고독을 잘 다룰 수 있을까? 이걸 배우는 겁니다. 혼자 노는 법도 배우고, 새로운 것도 배우고, 젊은 사람들과도 친하게 지내고 어울리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누가 나한테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찾아가고, 이런 것들을 배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잘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비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비워야 됩니다. 재산에 대한 집착하지 않기, 너무 건강에 매달리지 않고 관계에 대해서 느긋해지고 성에서 자유로워지고 나의 여러 가지 가치관이나 아집, 고집들을 다 내려놓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잘 갈 수 있다. 예. 그러면 죽기 전에 내가 후회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이런 것들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분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껏 사랑해 볼 것, 조금만 더 일찍 용서할 걸, 걱정 내려놓고 행복을 만끽할 걸, 마음을 좀 열어놓고 포용할 걸, 한 번뿐인 인생을 좀 열정적으로 살아볼 걸, 그렇게 아둥바둥거리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살 걸, 있는 그대로 감사하면서 살 걸, 이런 것들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죽을 때 후회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나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이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건 뭐냐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없어요, 이런 대답을 많이 해요. 고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해보시는 거예요. 가보고 싶은 곳이 있느냐? 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사랑과 고마움을 전해야 할 사람, 그동안 나한테 도움을 주고 내 고마운 마음을 미처 전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찾아보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을 지금 하고, 용서와 화해를 해야 할 일과 사람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다. 죽음을 잘 준비하려면 일단 유서를 쓰셔야 됩니다. 지금 쓰셔야 합니다. 유서를 미리 쓰고, 유서는 내 감정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례식을 준비합니다. 얼마 전에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친구 어머니는 자신의 장례식을 자기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자기 수의, 관까지 다 맞춰 놓고 계약서를 딱 써서, 왜냐하면 자녀들이 그걸 준비하려면 이 지금 수의 색깔부터 어떤 재료를 써야 될지 이거부터 고민이고요. 그럼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비싼 거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산 거 하면 또 내가 이게 불효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장례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유언을 하셨어요. 나는 어디 가두두지 말고 바다에 뿌리든지 산에 뿌리든지 해달라. 그래서 그분은 바다에 이제 해양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장례를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장례를 위해서 하나도 부담이 없었던 겁니다. 비용도 전혀 부담이 없고. 그래서 이렇게 잘 죽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기가 자신의 장례식을 준비합니다. 일본의 한 기업가는 암 선고를 받고 얼마 살지 못한다 이런 선고를 받고 사전 장례식을 했어요. 내가 죽기 전에 내 장례식을 하고 찾아오는 사람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이렇게 사전 장례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빗속에 남길 말이나 모비명을 내가 미리 써놓는 거죠. 예를 한번 볼까요? 중광선님은 괜히 왔다 간다 했고, 이수신 장군 이렇게 쓰셨고, 조병화 시인은 어머님 신부름으로 이 세상에 나왔다가 이제 어머님 신부름 다 마치고 돌아간다 이렇게 쓰셨고, 스티브 잡스가 이제 나중에 암 선고를 받았죠. 내가 이제 곧 죽을 거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죽을 거라는 걸 알고는 내가 선택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죽음을 앞두고는 뭐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라는 분은요, 임종과 죽음에 대한 연구를 아마 최초로 굉장히 40년 이상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양면이다. 죽음은 인간 최후의 성장 단계이며 죽음은 우주로 떠난 여행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도 죽음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는, 이런 관점을 가지면 훨씬 더 우리가 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정스님이 하신 말씀을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이란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대신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나답게 살고 있는지가 우리의 과제다. 현재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 또 이것이 이웃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를 늘 생각해야 한다. 네. 우리가 이제 죽음을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 순간을 내가 정말 나답게 잘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잘 죽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